어떤 건물이든 간에 일반 임차를 놓게 되는 시대는 지났다. 온갖 플랫폼에 대한 사용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수익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 임차 주고 다 뺏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실의 시대라고 하는 영상 기억나세요? 공실 공간이 많아서 이제는 대여를 이해하는 사람들만 공실 공간을 채워서 건물 가치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사실 이후에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 알겠는데 공실이 많은 거 알겠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공실을 많이 할 수 있냐. 공간 대여업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 건물에 적용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건 좀 고민했어요. 이거 왜냐면 유료급이거든. 그거를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으시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건물이 공실이 있다는 거는 건물의 용도를 먼저 봐야 돼요. 건물의 용도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거용 건물이 있을 거예요. 주거용 건물은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단독주택이죠. 아니면 다세대, 집주인이 다른 빌라라던가 뭐 아니면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주거용 건물이고요.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상업용.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숙박용이에요. 숙박용. 그럼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 주거용과 숙박용과 상업용 이 공간 대여를 내 건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주거용은 쉽게 말해서 목적은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 그리고 숙박용은 뭐죠? 여기는 이제 자는 곳이죠. 상업용은 뭐죠? 상업용. 쓰는 곳. 그래서 쓰는 곳은 업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요.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업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이게 공간 대여업이에요. 이거는 숙박업이죠. 업종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자는 곳이니까 숙박업. 그 숙박업 가운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는 곳은 뭐죠? 이거는요. 사실 사업이라기보다 그냥 임대업이에요. 자, 임대업 누가 보통 하나요? 집주인이 하죠. 집주인이 하면 임대업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들을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숙박업을 지원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플랫폼들. 그래서 눈치 빠른 사업자들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큰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건물주가 최대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사업. 그게 큰 개념으로는 이걸 보고 공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거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숙박용 건물이거나 아니면은 상업용 건물이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단독 건물에 4층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 2, 3층 근생이더라. 자, 그럼 그 각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플랫폼 궁금하시죠? 요거는 이제 너무 다양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임대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임대업은요, 이 공간대의 기본 개념이 뭐라 그랬죠? 큰 범위로 공간 대여업인데 이게 왜 공간 대여라 그랬죠? 짧게 준다. 혹은 분할해서 준다죠. 그래서 분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분할과 물리적 공간 분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주거용 건물을 시간으로 분할한다. 뭐죠? 바로 단기 임대업입니다. 그 집주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단기 임대고요. 공간을 쪼개는 게 뭘까요? 3룸짜리 아파트를 들어가 방 하나씩 세를 줘. 쉐어 하우스. 자, 그럼 숙박업은 뭘까요? 숙박업. 숙박업 중에서도 이것도 시간으로 쪼개는 거는 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줄여서 외도민이라 부르죠. 그리고 뭐 특례, 이 민박업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특례도 민박업이에요. 자, 근데 그 시간으로 쪼개는 건 당연한데 이거는 호실이 하나잖아요. 보통 호실 하나거든요. 자기 주소로 들어가서 하나씩 합니다. 공간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호스텔이에요, 호스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요즘 나 호스텔 사업해. 이런 분들 주변에 간혹 계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제가 아는 호스텔을 지금 정말 크게 하시는 분은 뭐 연매출이 10억 넘었다 그러죠? 호스텔로만. 당연히 시간 분할이란 개념 들어가죠. 박 단위로 주니까. 그런데 공간 자체도 내가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호스텔은. 그래서 여기에 객실 몇 개 넣을 수 있지? 공용 공간은 어떻게 하지? 세탁실은 어디다 빼지? 뭐 이런 것들을 인허 갖다에서부터 챙기는 게 바로 호스텔업이더라.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익숙하게 들었던 애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단기 임대, 쉐어하우스, 외도민 민박업, 특례 민박업, 호스텔. 자, 여기까지가 숙박업입니다. 그럼 서비스업에도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서비스업도 시간으로 쪼개는 개념이 있고 공간으로 쪼개는 개념이 있겠죠. 자, 시간으로 쪼개는 개념 뭐죠? 파티룸, 연습실, 스튜디오. 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죠. 시간으로 쪼개서 기존에 받던 임차료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공간으로 쪼개는 거 뭐가 있죠? 공유 오피스. 또 스터디 카페. 그렇죠. 스카.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간들을 잘게 쪼개서 공용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맨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회의실을 기왕에 만드는 거 같이 쓰는 거니까 좋게 만들어서 간혹 쓰는 거지. 근데 우리가 회의실 공간까지 있는 사무실 임차들하고 너무 비효율이잖아. 그래서 큰 건물에 주로 이제 패스트5, 위워크 이런 것들이 대표 브랜드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 세계관 이해되시나요? 주거용, 숙박용, 상업용. 자, 이 건물 중에 내 건물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혹은 그거 아세요? 간혹 이 상업용을 숙박용으로 전환도 합니다. 때로는 이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전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 그래요. 그 용도 변경을 함부로 해주진 않겠죠.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이 상업용 건물을 숙박용 호스텔로 관광 숙박으로 용도 변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이격거리라던가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맞춰서 내가 용도 변경을 해가면서 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중수 이상의 레벨을 가진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제 본업이 부동산 디벨로퍼잖아요. 디벨로퍼다 보니까 뭐 용도 변경이면 용도 변경, 인허가면 인허가, 그리고 이런 각종 행정 규제 사항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거는 지금 신고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랑 말할 일이 많이 없어요. 공무원들을 가장 만나는 업이 뭐예요? 요거죠. 요 업은 제가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많이 안 하고 이걸 하느냐? 사실상 얘가 난이도는 제일 높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넣는 돈 대비 압도적 수익률은 뭐다? 요 영역이다. 잘한다면. 그런데 이제 여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마케팅 난이도 되게 높으니까 일반 개인들은 다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다 여기서 노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거 호스텔 여기까지만 해도 전문가 영역.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이쪽은 약간 부업 개념이라면 이쪽은 약간 사업 개념이에요. 제일 오해받는 애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얘야. 왜냐면 얘가 얼뜻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 부업이다 하고는 막 뛰어들었다가 망망한다. 그래서 제발 이거 함부로 하지 마셔라. 이거 어렵다 이거. 제가 이거 몇 개 하고 있다? 60개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공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간단히 그려본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많습니다. 고시원도 있고요. 뭐 추가하려면 되게 많은데 일단 개인이 접근했을 때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부업 내지는 사업이다. 요 정도 세계관만 머릿속에 장착하셔도 여러분 일단 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중수 이상의 레벨로 지금 방금 입성을 하신 겁니다. 뭐 다 알겠어. 근데 그거 어떻게 팔아? 알겠어. 만들었어. 어떻게 팔아? 그게 궁금하시죠? 이걸 파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플랫폼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라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모바일이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온라인이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공간 사업의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회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일단 공간 사업에 대한 기회는 지난번 영상 때 리와인드 해보자면 이 기회는 다 어디서 와요? 일단 자산값이 폭등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통으로 들어가서 연으로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필요할 때만 쓸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공간 사업의 전부예요. 자산이 너무 올랐어요. 공간은 실사용자와 연결돼야 되는데 실사용자와 연결될 수가 없어. 왜? 자산 가격과 실물 시장의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 괴리가 만들어낸 사업의 기회가 바로 공간 사업이더라. 그리고 이 공간 사업에서 주거용, 숙박용, 상업용으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더라.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부업에 가깝고 뭐 사업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해봤어요, 돈 됩니다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서 내가 성과를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굉장히 사업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고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관을 이해하고 배우려면은 일단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일단 이 머릿속에 이 구조도를 먼저 넣어야 돼요. 오늘은 이 구조도를 먼저 설명드렸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고 오 이런 게 있네? 재밌네? 좀 더 배우고 싶네? 그러면 뭐 해야 돼? 시우PD 뭐 해야 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번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각각 플랫폼들이 다 있는 거 아세요? 33M2. 이제 레벨 1은 33M2만 알아. 레벨 2는 뭘 아는 줄 알아요? 리브 애니웨어 막 이런 거 알 거예요. 레벨 3가 또 있어. 요즘에 새로 생긴 그 외국인 단기임대 앵코스테이. 마찬가지예요. 외도민도 우리가 숙박업으로 파는데 에어비앤비 레벨 1이지. 무조건 하는 거지. 근데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부킹닷컴을 안다. 아고다를 안다. 요것도 레벨 2 정도인데 요거 레벨 3짜리가 있습니다. 꽤 트래픽이 많은. 요건 비밀. 쉐어하우스 주로 어디서 팔아요? 네이버 피터팬에 좋은 방 구하기 있죠.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판매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비밀? 스튜디오 어떤 플랫폼 있어요? 우리나라 1등 플랫폼은 아워플레이스입니다. 파티룸은요? 네, 맞아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만 알면 이제 초보 입문 단계. 근데 여기서 내가 네이버를 컨트롤한다? 아, 고수. 연습실은 스페이스 클라우드 말고 또 뭐가 있다? 빌로 시작하는 뭔가 플랫폼이 있어요. 이것도 비밀. 자, 여러분들이 건물 공실을 가지고 쩔쩔 매는 사이에 이렇게 공간 기획자들은 이미 여기서 이 찢어진 자산과 이 실사용자들의 괴리를 메꾸려고 온갖 플랫폼에 대한 사용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배워야 된다. 모르면 죄다. 왜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 임차 주고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이 업종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이든 간에 일반 임차를 놓게 되는 시대는 지났다. 저만 해도요. 제가 건물 사면요. 일반 임차 저는 잘 안 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여 모델로 돌릴 모델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모델로 돌렸을 때 수익 가치는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 대여 모델을 이해한 건물주와 이해하지 못한 건물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만약에 딱 듣고 보니까 이거 완전 나다. 내 건물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그 건물에 대해서 개인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건물 공실 상황,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공실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 몇 가지를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풀어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스트들이었습니다.